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한다 시인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보실까요? 이게 핸드폰을 보는 게 카메라를 보는 게 네. 너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양안다라고 합니다. 네. 창작동인 뿔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 회차에 출연했던 그 유명 시인 최지인의 친구입니다. 최지인의 친구여서 부른 건 아니에요. 네. 양한다 시인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992년 충남 천안 출생이시고요. 2014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작은 미래의 책,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 세계의 끝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숲의 소실점을 향해까지 4권을 무려 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불렀냐면요, 양한다 시인이 올해 제대를 했어요. 네. 이 시집 4권을 내고 군대를 갔다가 올해 제대를 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본 김에 우리 채널에 출연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모시게 됐습니다. 괜찮죠? 정말 감사합니다. 유명 채널에 나오기도 되고. 엄마. 네. 저는 양한다 시인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에 그 신동엽 문학제인가? 거기서 처음 봤는데 웬 소년 하나가 저기 그늘에 앉아있더라고요. 시인이래, 누가 옆에서. 그래서 그때 처음 아마 인사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어땠어요? 저도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그 정지용 문학제. 맞아. 정지용 문학제였구나. 네, 저는 신동엽이 아니고. 그게 문학 행사 같은 곳에 이제 처음 간 상태였어요. 신인이었고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작가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성격이 워낙 좀 소심하고 낯도 엄청 가리고 그래서 찐따같이 그냥 앉아있고 눈치 봐서 돌아다니고 했는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최지인 시인이 저를 그때 친하지 않았는데 많이 챙겼거든요. 최지인 시인이 좀 사람이 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다 일로 와 해서 이제 같이 걸어갔는데 그때 이제 옆에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두 분이 대화하는 중에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두 분이 하는 대화 들으면서 제가 김근 선생님의 엄청난 애독자였는데 진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불편 동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편 키드 자칭. 네, 제가 불편 동인에서 활동하는 시인분들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네요. 너무 신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최지 시인의 이제 선생님이셨고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막 시얘기 하실 때마다 너무 집중해서 듣고 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꼰대처럼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술을 마셨어요.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네. 양한다 시인이 제가 이제 한국작가회의라는 곳에서 시분과 위원장을 할 때 양한다 시인이 간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많이 시켜 먹었죠. 근데 이제 일을 많이 시켜 먹었으니까 달래느라고 제가 술을 몇 번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먹는 스타일이 되게 꼿꼿하게 강건하게 술 먹는 그런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가요? 이자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살짝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몇 번 술을 마셨는데 정작 이렇게 막 친하게 일상적으로 친하게 지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대 갈 무렵에 통화는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 딱 그 한가운데 그 예전에 대구가 한참 창궐했을 때 대구에 가 있어가지고 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선 군대를 갔죠. 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럼 다 기억하죠.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나는 거지. 근데 코로나 시기에 군 생활을 했잖아요. 어땠어요? 요즘 군대가 사실 굉장히 쉽다는 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큰일 났네? 누워서 휴대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즉각 원하는 뭐 또 시집을 아니면 시를 읽어보고 싶다면 택배를 받아야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검색도 하고 연락도 하고 굉장히 이제 물론 제가 옛날 군대를 체험해보진 않았지만 제 또래들한테 들어본 얘기랑 비하면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좀 당황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대구에서 이제 또 코로나로 있다 갔는데 더 좋은 점은 군대도 코로나니까 이제 훈련 같은 게 큰 훈련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렇겠구나. 아침 구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데? 아직 그걸 해본 적이 없고 또 운이 좋게도 이 또 될 놈은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전역할 때쯤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니까 뭐 훈련 다시 부활 빡세게 하겠다. 예전에 저희는 뭐 저는 현역은 아니었지만 유격이 2년에 한 번씩 왔어요. 그래서 유격이 걸리는 군번이 있고 안 걸리는 군번이 있고 뭐 그런 요행은 좀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갔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 아마 근데 그 어려움은 제 성격이 좀 묻어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저랑 동갑인 사람이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당연히 이제 저보다 선임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따로 이제 불러가가지고 진짜 막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나이 먹고 막 자기가 나이 어린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런가?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사이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나이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묻어나니까 막 나중에 선임들이 아 맞다 너 30이었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잘 녹아들어서 아이고 예, 생활했어요. 역시 들러면 되는구나. 어디 가서도 적응을 잘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이제 30이에요. 예, 하나가 됐습니다. 아니 저 31가 됐어? 아 소년이 청년이 되는 그 시간이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양한다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앞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짧아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더 풍성한 앞머리를 지니고 있어서 여고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거 알았죠? 근데 그게 약간 저도 그런 호응을 실제로 육성으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 진짜? 그게 CG에 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서 그런 저라는 사람보다는 제 시가 너무 좋아서 아니야. 왜냐면 제가 들은 건 진짜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여고생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신 일이었대요. 그거 몰랐죠? 그게 돌고 있었어. 누가 찌라시를 잘못 부린 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저한테 보낸 시집인데 시집에 이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인이 있는데 이 진짜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그림을 자기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사인에 보내서 이게 참 이 양한다의 앞머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요즘도 많이 불편한 게 예전에는 제가 눈썹이 금단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짧으니까 눈썹이 보일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맨날 쑥스럽고 아니 난 눈썹이 있으니까 훨씬 좋은데 뭐. 저는 이제 시집을 4권이나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31라고 하지만 2년 전, 그죠? 2년 전까지 이 시집을 4권이나 냈는데 2014년에 등단을 해서 몇 년 동안 낸 거죠? 말하자면 6년.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또 시가 이렇게 많이 내도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좋아요, 시가. 그래서 지난번에 최지인 시인 같은 경우는 되게 과작 스타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양한다 시인은 그에 비하면 완전히 다작 스타일인데 그 다작의 비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냥 청탁이 들어오면 쓰는구나, 그죠? 그게 제가 사실 그 시인들이 작가들이 모여서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네, 저는 그거에 너무 맞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모여서 막 시 얘기 막 하고 막 거기서 좀 배울 거 배우고 이러고 싶었는데 만나서 뭐 정치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사람 사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웠는데 어쩌다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시는 평소에 몇 번이나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평소에 몇 편 정도 쓰시냐고 이런 거 물어보면 청탁 들어오면 쓴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게 가장 놀랐던 게 전 계속 이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시가 정말 재밌거든요. 이게 쓰고 나서 와 너무 좋다 하는 재미가 아니라 그 쓰는 와중에 굉장히 재밌게 씁니다. 그래서 약간 게임처럼 저한테 느껴지고 제가 옛날에는 진짜 게임에 미친 듯이 게임의 그 동네에서는 제가 엄청 유명할 정도로 게임을 제가 잘하기도 하고 게임만 하면서 살았는데 시를 쓰면서부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게임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서든어택이라는 나는 모르는. 군대도 안 가는데 총 쏘는 게임 잘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시를 쓰고 나서부터는 너무 재밌어서 게임을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가 재밌어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쓰진 않지만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시는 시를 쓰는 순간에만 뭐 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순간에 시는 시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시가 시 쓰기가 재밌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반갑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거를 재밌을 텐데 저도 재밌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이제 양한다 시인의 어떤 시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양한다 시인을 처음 봤을 때 소년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계속 시집을 읽는데 계속 소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년 화자들은 뭐 그 시에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소년이 사랑을 하고 있어도 소년이야. 그리고 이 소년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어떤 뭐 소년하면 떠오르는 뭐 순진함이라든지 아니면 순수함이라든지 혹은 감수성이 풍부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세계를 보는데 그 소년의 눈에는 망가지는 세계가 있고 폐허가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소년만이 발견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아주 개인적인 상처로부터 출발해서 세계의 상처까지 소년의 눈이니까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년이든 아니든 양한다 시의 시적 주체가 발견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시선의 이야기인데 나는 뭐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 난 뭐 때문에 힘든데 그런 저희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폭력적이지만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네가 힘든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한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지.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 힘들다, 아프다 하는 것을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힘들지? 내가 뭐 우울할 때는 내가 왜 우울하지? 그래서 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분명히 그것들이 하나씩 축적이 되어서 어떤 무의식 쪽에서 내가 좀 네거티브한 정서를 이제 도출한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화자들이 이제 과거를 더듬는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한다 시인의 시의 화자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먹을 꽉 쥐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왜 제가 또 소년 얘기를 했었냐면 양한다 시인의 시가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감각적인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감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화자의 감각에는 뭐 감각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현실도 있고 그 현실을 굉장히 뭔가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정의 세계로 되돌린다든지. 그래서 그 감각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랑시에르의 뭐 감각의 재분배 같은 그런 어떤 세계를 재구성하고 싶은 어떤 욕망 같은 것들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런 본인이 아마 감각적인 거라는 것을 의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각들을 어떻게 오나요? 시를 쓸 때 이렇게 막 떠오르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어떻게 찾아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는 집에서만 쓰거든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쓰거나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저는 물리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노래 한 곡을 항상 틀어놓는데 그날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저의 정서와 맞는 노래를 트는데 근데 꼭 정서랑도 맞지 않을 수 있는 게 제가 EDM을 자주 듣습니다. 시를 쓸 때. 그래서 되게 정신없는 EDM을 많이 틀고 내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시를 쓰고 있다는 걸 까먹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뭔가 그냥 써지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가장 시가 잘 써지고
완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를 하도록 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외부에서 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마치 그냥 직소 퍼즐 뭐 50피스짜리를 상자에 넣고 막 흔들었는데 엄청나게 우연찮은 경우일수록 우연의 경우일수록 맞춰져 있는 거죠. 그 순간의 시가 딱 제대로 써지는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역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굉장히 멋있네요. 그 다른 시인들, 특히 이제 젊은 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양한다 시인의 시집에는 너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거의 모든 시에 너가 나오고 그 너는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너라고 하는 어떤 타자 이기도 하지만 나의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타자이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옥타비오 파스가 그 이미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미지는 내 안에서 또 다른 타자를 발견하게 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딱 양한다 시인 시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너라고 하는 너한테서 끊임없이 어떤 고통을 발견하려고 하고 상처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끝끝내 너의 아름다움에 가닿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 지구 그 멸망 관한 시 있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 결국에는 너의 아름다움만 남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끝내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게 뭐 이거 좀 약간 추상적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시킬까요? 또 아니면 이 숲의 소실점을 향해라고 하는 시집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말하면 그런 어떤 고통과 끝끝내 고통 끝에 발견되는 아름다움의 어떤 응집력, 소실점을 향해 가는 응집력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상을 어떤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끝끝내 발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금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너라는 인물이 뭐 또 다른 화자의 또 다른 뭐 모습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두 번째 듣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첫 번째는 다른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정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제 시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시에 자꾸 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나라는 그 화자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 화자의 입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인물을 계속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나라는 인물이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뭐 힘들고 뭐 아플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온전하고 싶잖아요. 이제 뭐 더 나아가면 희망적이고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 모습을 이제 나의 또 다른 인물인 너에게서 자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제 무의식에 그런 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짚어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원래는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이거는 시뿐만 아니라 뭐 예술 혹은 창작뿐만 아니라 무슨 영역이든 한 가지 일에 몰두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느끼실 지점인데 나가 변하는 과정, 나 스스로가 굉장히 변화가 되고 긍정적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바뀌는 건 나 자신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분명히 저도 다른 시인의 시를 읽고 그 사람이 쓴 시지만 제가 바뀐 적이 했던 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다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요즘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양한다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질문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질문지를 미리 못 드렸어요. 근데 미안하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 이상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말하는 아니요. 우리 이제 시켜서 하는 TV 시청자들한테 시 한 편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양한다 시인 이미 인기 많지만 시를 한 편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편을 골라서 낭독해 주시면 아, 네.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하실래요? 이 시집이 좀 짧은 시가 많아서 네네. 전주곡이라는 시 읽겠습니다. 전주곡. 어느 날 교정을 걷다가 이곳이 영화 속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나를 속일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너의 목소리를 모사한다. 나 역시 당신의 발목이기도 했으니까 같이 춤을 춰요 그대. 옅어지는 호흡.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마음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만 깨달았다. 누가 내 옆에 있는 줄도 모른 채 억지로 웃어 보이고 고백해야 할 이야기가 떠오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누군가가 쓴 각본일까봐 분수대에서 물이 솟구치고 그걸 바라보는 너라는 이름의 누군가를 바라보고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 분수대의 물은 계속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분명 아름답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떨어지는 나뭇잎은 떨어지는 일을 하는 중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애쓰고 계속 숨이 막혀서 분명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우 감동적이야. 제가 낭독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역시 이게 육성 영혼이 일도 없다고 지금 PD가 얘기했는데 영혼 있어요. 아니 역시 이게 제가 그냥 제 호흡으로 읽는 거랑 육성으로 듣는 거랑 좀 다르네요. 확실히 더 이 몰입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 동인 하고 계시잖아요. 예. 최지인 시인하고 최백규 시인하고 이 동인 시집도 이렇게 펴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동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창작동인 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동인이 아니라 저희가 창작동인이라고 굳이 창작을 붙였는데 저희가 합평 모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다가 동인을 만들자 얘기가 나와서 만들 때 우리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서로의 창작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모임이 되고 혹시나 이제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양한다가 시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서로에게 말을 해주고 안돼야 너 시가 망가졌다 하고 은퇴를 하자 이제 그렇게 말을 저희가 해뒀고 보통 이제 최재인 시인이랑 최백규 시인이 주로 단톡방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분위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편에 저는 막 카톡이 막 200~300개 쌓였을 때가 있고 그래 읽었어 이러고 그냥 말고 제가 성격 그대로는. 네, 그래서 네. 두 시인의 에너지 덕분에 네, 저 같은 사람만 3명 있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두 시인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그쪽이 많아 보이는데 시는 여기 더 많이 쓰고 재밌네요. 최백규 시인이 마침 힙합도 좋아하신다고 하니 언젠가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채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 활동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실 건지 그런 계획들을 좀 말씀하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시집 원고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원고 하나를 거의 완성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일단 원고 하나를 묶었고 그 다음 원고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군대에서는 제가 시를 못 쓰고 메모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솔직히 걱정되는 거는 제가 기존에 썼던 시와는 많이 다른 결의 시들을 쓰고 있어서 오히려 실망하실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결의 시를 쓰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시만 계속 쓸 생각입니다. 시집을 벌써 한 권을 다 묶고 새로운 시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 너무 기대되는데. 그리고 양한다 시인이 소년에서 청년이 됐는데 시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아마 좋을 거예요. 제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양한다 시인의 이 새로운 시작 이제 거의 중견 시인이에요. 이제 젊은 시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새로운 시작에 무한한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오, 이거 제가 바뀌셨나요? 이건 이 시즌만 여기 숲을 그리는데 숲 같진 않지만 그리더라고. 그림을 잘 성함이 그리시. 명함 어디 갔지? 제가 실수할까봐 강동욱. 아,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강동욱 씨. 네, 강동욱입니다. 제 글씨 정말 못 써요. 아, 이 정도면 그림 갖고 저는 좋은데. 눈썹 보이니까 눈썹. 감사합니다. 그런 척. 힙합은 어떤 아티스트 좋아하세요? 시인님은? 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노창. 아, 그래서 오. 선생님이 업로드했을 때 바로 그거부터 없는 계절 바로 듣고. 난 너무 어려워. 선생님도 하시다 보니까 좀 좋아하게 된 곡이나 아티스트가 있나요? 저는 아까 시잼 얘기는 시잼 좀 좋아해요. 잘 계속 듣거나 이러진 않는데 시잼의 감각이 나는 좋은 것 같아요. 가사도 가사인데.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아직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좀 무거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꼭 무거워야만 어떤 나를 감동시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업로드 될 건데 오늘 한 곡도 너무 울컥했죠. 오,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수월비? 아니 수월비 말고 누구지? 공공부. 좀